안녕하세요. 빌딩 부정하는 게 빌딩노드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온앤준 FM의 조성희 대표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동엽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온앤준 FM 조성길입니다. 예, 그 건물 관리를 쭉 해오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건물 관리를 크게 7가지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관리입니까? 예, 첫 번째는 임대차 관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리. 예. 네네네. 그래서 임대차 관리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있고 공실인 경우에 임대차를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연장은 뭐 임대료 협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네네. 공실은 비어 있는 걸 채우는 거니까 이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연장을 하면서 뭐 생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사례가 있는데요. 네. 네. 임대인께서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한테 연락 좀 해달라. 아 올려라. 네. 올려라. 그래서 특명을 또 특명 내주셨네. 그렇죠. 네. 5%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년에 무조건 5% 인상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10%는 못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5%를 무조건 인상을 해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올리고. 뭐 인상하지 않을까? 네, 이번에 넘어가시죠. 뭐 네, 그렇습니다. 기싸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뭐 두 분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 싸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통화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3개월 양보를 해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3개월은 현행대로, 네. 나머지 9개월은 올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끼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네. 참 피곤해요. 맞습니다. 이제 건물주들께서 이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직접 부딪힐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엔 감정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도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또 5% 이상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꿀팁을 한번 내보내 주시죠. 예. 원래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었을 때는 5% 인상을 하게 되고 10년간 계약이 보장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우리 또 오 대표님께 더 잘 아시겠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임차인한테 주어지죠. 네.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 간 쌍방이 합의했을 때는 5% 이상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인이 자기가 보호받은 걸 그냥 내려놓은 거죠.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완전하게. 그런 경우에도 5% 이상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세포대에 새롭게 닿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매매에 의한 승계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얘는 5% 이상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5%밖에 못 올리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특약을 한다고 한다면 5% 이상 인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특약이야 뭐 임차인 자기가 양해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고액 임대차 대상 9억이죠.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한산 보증금 9억 이상 되는 임차인들은 5% 임대료 증액 한계랑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5% 이상 인상 가능한 부분. 예.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비어 있는 이 공실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 노하우 뭐 있나요? 공실의 이제 임대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실이 길어질수록 사실 이제 소유자에는 사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계획했던 그런 기대 수익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줄어들기 때문에 예.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임대료를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챙겨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퇴실을 했을 때 예, 철거가 제대로 됐는지 원상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상 복구가 어떤 데는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좋은 선입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조금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임차인이 여기서 입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면 또 계약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철거 시에 저 위탁관리 회사가 관여를 해서 명확한 철거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된 공시를 사진 촬영을 해서 협력부동산에 제공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임대차 관리를 공실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예.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 세입자 나가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뭐 장판도 다시 할 수도 있고 도배도 다시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많이 잘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근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예.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실사 차원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 한 개 층이 공실이었어요. 공실을 들어가 보니까 뭐 원상 복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뭐 칸막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전선이 너지럽혀 있었고 기존 뭐 시설물들이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관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상복구라고 한다면 어떤 걸 원상복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내가 들어올 때 그 상태가 원상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달리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건물이 콘크리트에 있는 그 상태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나가는 게가 원상복구인 이거죠. 예. 그런데 기존 임차인한테서 승계를 해서 권리금을 주고 승계를 했을 때는 원상복구의 개념이 어디부터가 원상복구의 개념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헷갈리려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최초의 콘크리트인 상태로 받았던 부분까지 다 승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다 있었는데 못 치우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칸막이도 다 치워야 맞는 거죠. 원상태.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 항상 그때 이제 모양을 다 사진 찍어 놓고 그 임대차 계약서 대에 첨부하는 게 제일 좋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원상복구 한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또 공용구역인 계단이라든가 복도 이런 부분에 임의로 또는 뭐 이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시커멓게 막 다 페인트를 다 칠해버린다든가 막 천정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서 조명을 다 바꿔버린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명시가 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아요. 임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쓰셔가지고 이런 어떤 나중에 분쟁이 발생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제일 맞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예, 그럼 그 다음으로 건물 관리를 할 때 또 중요한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비 부과. 관리비 부과? 예, 관리비 부과와 이제 뭐 미납자 관리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이제 뭐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리비 부과에는 이제 공용 전기가 있고 공용 수도가 있습니다. 공용 전기와 공용 수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검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다 층마다 다 계량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건 한전에서 고지하는 대로 전기요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인이 거기에 뭐 들어갈 그렇지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내의 전기는
임차인이 직접 내면 그렇죠. 되는 자기가 거고요. 사용한 건 자기 내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공용구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이 면적별로 배분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 임대인이 내 건물이니까 공용에 대한 전기로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임차인들이 그 공용에 대한 전기로도 다 각출해서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니들이 사용했으니 니들 내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납자 관리가 있는데 네. 이제 미납자인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납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번 달이 6월이죠. 네. 6월 30일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1일이 됐는데 입금이 아직도 안 돼요. 30일 날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입금 왜 안 해주지?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또 어떤 임대인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셔서 하루 지났는데 아직 안 넣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네. 맨날 통장만 보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러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연락을 드려야 되죠. 그럼 이제 연락드려서 입금 좀 해주세요. 뭐 힘드시겠지만 입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임차인은 그냥 뻗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 뻗땡기면 내용 증명 보내야죠. 맞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죠. 근데 이제 세상 살면서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참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또 역시 저희 역할입니다. 그게 저희가 또 임대인의 어려움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조물주 밑에 뭐 건물주? 조물주 위에죠, 위에. 조물주 위에 네. 건물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임차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임차인이 지금 제일 위에 계신 분들이. 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또 건물 관리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항목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공용구역 청소 관리가 있습니다. 청소는 이제 건물 관리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건물 청소에는 공용구역의 계단, 뭐 그다음에 이제 복도, 뭐 창틀에 대한 먼지 같은 거, 그리고 주차장 관리, 그리고 이제 외곽 청소, 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재활용장 청소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재활용 모아두는 그거. 그렇죠. 네. 거기가 항상 또 이렇게 지저분하죠. 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리고 건물에 약간 후미진 곳에 사실은 놔두기 때문에 조금 관리 안 하면 냄새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게 더욱 그렇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청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요. 청소에는 또 이제 뭐 이 금액, 뭐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청소의 주기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의 시간이라든가 청소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마찰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렇죠. 다 규칙을 다 정해버리면 되는데 그 규칙을 안 지키거나 또는 어기는 게 문제가 되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규칙 자체가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 되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정해놓고 이렇게 지켜라. 뭐 안 지키면은 야 너 왜 안 지켰어? 너 연장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연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또 건물 관리를 하면서 또 중요한 항목 중에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네 번째가 우리 건물주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크게 이제 전기 안전관리 대행,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관리 대행, 그리고 이제 방역. 그리고 이제 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그 다음에 물탱크 청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6가지를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설물 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냥 용역 계약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 관리를 맡긴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맡기는 건가요? 편하게. 그렇죠. 신경 안 쓰려고. 그렇습니다.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이제 대형 업체들과 통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위탁 관리 업체 입장에서는 통제를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 관리 업체가 계약권 결국에 이제 뭐 어떤 회사로 친다면 인사권. 그렇죠. 인사권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건물주하고는 일괄적으로 용역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상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먼저 전기 안전 관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뭐 그러면 몇 킬로와트가 돼야 되는 건가? 야, 기준 이런 전기 안전 기준이 관리 필요하죠. 대행을 해야 되는 기준은 뭐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소규모인 경우에 75kW 이상. 그 건물에 들어온 전기 양이 75kW 이상이 되면은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해야 된다. 뭐 이 규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5kW 이상이면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중소형 빌딩이기 때문에 중형 빌딩인 경우에는 1000kW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1000kW가 내 건물에 들어온다. 그럼 네. 내 건물 사이즈가 오 대박인데요. 네, 나는 진짜 진정한 빌딩 부자인데. 맞습니다. 진정한 빌딩 주죠 이제. 그러면 이거 잖아 건물주 측이 야, 너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했어? 나 못했어. 그러면 이제 규모가 작고 네, 네. 나는 한 75kW 해서 했어. 야, 난 1000kW야. 뭐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1000kW 이상이면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그래서 선임이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은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방안전관리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소방안전관리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뭐 평으로 치면 182평 정도. 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몇 급입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2급이면 되지만 예.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접 내가 소방안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네. 나 그거 따기 힘들어. 뭐 그냥 귀찮아. 못해. 너 대행 맡길 거야. 이렇게 되면은 대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수료증만 있으면 되네. 네, 8시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수료증 플러스 대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 플러스 직접 자기 취득.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직접 하더라도 뭐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승강기 안전관리. 네, 이제 세 번째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입니다. 이제 승강기의 안전관리는 반드시 대행을 둬야 됩니다. 대행을 두지 않게 되면은 승강기 운행 정지를 시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네요. 의무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잡해요. 네, 이제 그래서 건물주들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기계식 주차기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중형 정도 되면은 이제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게 되고 안전관리자도 또 선임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방역. 방역은 2000제곱미터 이상. 이것도 꼬마 빌딩 법원이 좀 벗어나긴 하네요. 네, 600평이거든요. 그렇죠. 600평이거든요. 연면적 600평. 이건 가능합니다. 걸리겠네요. 네네. 꼬마 빌딩 아니면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600평은 뭐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로 600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어쨌든 그러면 600평 이상 되면 방역 관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역 그러니까 소독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에 5회 5회 법정 소독을 해야 되고요. 그럼 약 2달에 한 번씩은 소독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필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가요? 원래부터 있었나요? 원래부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탱크. 물탱크가 있는데 역시 물탱크도 2000제곱미터 이상. 이고 이제 해당됐을 때 물탱크 청소가 의무이고 연 2회. 네. 그리고 이제 물탱크 청소 필증을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하면 다 필증 뭐 증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럼요.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건물 관리하는 중요한 항목 7가지 중에서 지금 5번째가 지금 들어가는데 뭐가 네, 5번째 이제 시설물 관리인데요. 네. 가장 빈번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들의 민원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정화조 청소도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이래. 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상하수도관, 오배수관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배관 시설물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배관 시설물들은 좀 노후된 건물인 경우에 이제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그 물탱크가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런데 녹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상수도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녹이 쓸어 있어서 그런 녹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공사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수도관에서 제일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기름을 많이 쓰는 그죠. 기름 많이 주방에서 네. 이제 물 버릴 때 기름진 물 끈적끈적한 뭐 그런 것들 맞습니다. 막히죠. 네, 이렇게 이제 기름 많이 쓰는 데에서는 기름이 결국에는 이제 동맥경화 일으키듯이 그렇죠. 관을 계속해서 이제 굳어져가면서 줄어들게 예. 됩니다. 관 구멍이. 그러면서 여기에 미용실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까지 엉켜가지고 그냥 바로 다 막혀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 한마디로 오바이트입니다. 오바이트. 네. 역류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때는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꼭 그 배관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짝대기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빼고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막혔을 이제 때인가요? 대표님이 이제 대변 보시다가 막혔을 때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고품격 방송 오동엽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문업자를 또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뚫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자잘하게 또 이제 공용구역의 어떤 전등 교체라든가 뭐 화장실 뭐 시설물 교체,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이제 뭐 노후된 그런 이제 시설물들, 뭐 이제 뭐 타일 떨어지는 것들, 또 이제 뭐 각종 소모품들 교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이제 타일 같은 것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건물을 관리하면 또 신경 써야 되는 항목 중에 제가 보는 뭐 주차라든가 뭐 아니면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항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경비와 주차 관리 업무가 있는데 좀 중형 빌딩 정도 되면 이제 기계식 주차기가 있어서 그렇죠. 주차 관련이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시설 경비원을 둬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꼬마 빌딩 예를 들어서 이제 400제곱미터 정도 되면 굳이 이제 이런 다 자주식이고 하니까 네, 뭐 자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 안 쓰면 네, 신경을 안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임차인들의 민원 문제가 제일 건물을 관리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그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참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어젯밤에 비가 어제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 온 다음에 뭐 막혔다, 역류한다, 네. 뭐. 그래서 굉장히 10시, 밤 10시까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 추운 날, 네. 더운 날, 네. 비 오는 날 네. 완전히 좀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맑은 날 빼고는 맑은 날 빼고는 뭐 다 힘듭니다. 자, 어떤 민원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뭐 이제 가장 이제 큰 민원들 임대료 인상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관리. 시설물 관리를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뭐가 뭐 파이프가 뭐 터졌다, 아니면 화장실이 막혔다, 뭐 이제 이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오고요. 또 이제 뭐 관리비 부과를 했는데 관리비가 뭐 왜 이렇게 나왔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수도료는 왜 나는 이만큼 안 썼는데 또 이렇게 나왔냐. 이게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해명입니다. 또 그렇죠.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 이해 못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물 관리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들을 7가지 나누셔가지고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서도 계속 이게 너무 많다, 짜증나는 것들이. 예, 한도 끝도 없다. 맞습니다. 하나 들어주면 2개, 2개 들어주면 3개가 되고.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건물이 내 재산인지 내 짐인지 뭐 모르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좋은 건물 잘 사셔가지고 잘 파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잘 관리해서 누구나 다 마음에 들고 누구나 다 사고 싶은 건물을 갖고 있게끔 되는 게 양도차익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저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얘기 쭉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도 더 많은 내용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저희 구독자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혹시 뭐 영상 마치기 전에 대표님 하실 얘기 혹시 있으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 뭐죠? 원앤준 FM을 건물 관리는 소개드리고 깨 홍보. 예. 네네,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원앤준 FM은 건물 종합관리 회사이고요. 뭐 오피스텔, 아파트, 뭐 각종 상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꼬마 빌딩, 또 상가 건물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건물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